매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미국의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예산이 최근 3배 이상 급증했고 앞으로 수십만 명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방 요원들이 공장과 식당, 심지어 학교 앞에서까지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거든요. 체포되는 사람 중 상당수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미국에서 세금을 내며 살아왔지만 단 하나 합법적인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기관의 이름은 ICE,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ICE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2003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산하로 신설됐거든요. 국경을 관리하는 세관 국경보호국과는 달리 ICE는 미국 내부의 이민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추방 가능한 모든 외국인을 추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이미 이런 방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최근 ICE의 체포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체포 건수가 급증했는데 이를 3가지 범주로 나눠보면 더욱 놀라운 그림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위험한 범죄자들을 추방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건 평범한 노동자들의 체포 건수예요. 이게 정말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미국 이민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 이민이 최근에 급증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20세기 초반부터 미국 서부의 광활한 농장들은 계절마다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농장들은 겨울철 채소를 재배하는데 이 채소들은 미국 전역으로 공급됐죠. 문제는 이런 힘든 농사일을 할 미국인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멕시코에서 계절 노동자들이 올라왔고 수확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수십 년간 반복됐어요. 흥미로운 건 이게 한때는 완전히 합법적인 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이런 계절 이주 노동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미국 경제가 이들의 노동력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6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뀝니다.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회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존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의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불법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겠지? 그러면 미국인들이 그 일자리를 채우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농장들은 여전히 노동자가 필요했고 멕시코 노동자들도 여전히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합법적인 경로가 없어져 버렸을 뿐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는 게 불법이 됐으니까 아예 미국에 눌러앉기 시작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잡힐 바에는 차라리 계속 머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1970년대부터 서류 없는 이민자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말이 되자 이미 400만 명에 달했어요. 의회는 이번에도 강력책으로 대응합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국경에 물리적 장벽을 세우고 경비 인력을 대폭 늘리고 불법 입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들을 잇따라 통과시켰거든요. 이번엔 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서둘러 국경을 넘고 이번에는 가족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여전히 있었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이들의 노동력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상태였으니까요. 2000년대가 되자 이들은 더 이상 일시적인 이주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세금을 내는 정착민이 됐죠. 그런데 법적 지위는 여전히 없었어요. 2000년대 말이 되면 서류 없는 이민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섭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에서 4% 정도인데 특정 산업에서는 이들이 절대적이었어요.
농업 통계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농업 노동자와 합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서류 없는 이민자의 비중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현재 미국 농작물 농업 노동자의 약 40%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겨울철 채소의 거의 대부분이 이들의 손을 통과해서 우리 식탁에 오는 겁니다. 농업뿐만이 아닙니다. 조경업, 청소업, 세탁업, 식당 주방 같은 곳에서는 전체 인력의 4분의 1 정도가 서류 없는 이민자들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경제가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네. 그럼 합법적인 경로를 만들어서 이 수요를 채워주자. 하지만 미국 이민법에는 이런 통로가 없습니다. 고급 기술을 가진 고학력자를 위한 문은 있지만 비록 그것도 악몽 같은 절차이긴 하지만요. 미국에 사는 가족이 초청하는 방법도 있고 당첨 확률 1%도 안 되는 추첨 제도도 있죠.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 농장 일꾼, 식당 주방 직원, 호텔 청소부처럼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미국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세금 내고 법 잘 지키면 시민권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절차 자체가 없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았도 아무리 성실하게 일했도 처음에 서류 없이 들어왔다면 합법적으로 신분을 전환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게 미국 이민 제도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자는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거든요. 부시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이상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나라는 덜 미국적인 게 아니라 더 미국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을 준비하고 있었고 1000만 명 넘는 서류 없는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었어요. 상황이 정말 희망적으로 보였죠. 그런데 2001년 11월 11일 모든 게 바뀝니다. 세계무역센터의 비행기가 충돌하고 미국 전체가 안보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테러평 19명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민 제도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완전히 폐기됐고 대신 국토안보부라는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민은 범죄와 연결되어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ICE가 탄생했습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이 조직은 처음부터 9.11 이후의 공포와 안보 집착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전에 온화한 이름 이민귀나와국은 사라지고 대신 국경관리보호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이라는 군사적 느낌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강력한 이민 통제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ICE와 함께 구중시설도 대폭 확장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그냥 추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구중시설이 필요할까요? 답은 미국 헌법에 있습니다. 수정헌법 5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거든요.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즉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을 가둬두는 시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민구중시설입니다. 감옥과 구치소의 차이는 아시나요? 구치소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임시로 가두는 곳이고 감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이민구중시설은 바로 원칙적으로 구치소처럼 임시시설이어야 해요. 처벌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는 법치국가이면서 동시에 이민자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됐고 동시에 자신이 이민에 대해 약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그 결과 추방자 총수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추방했거든요. 특히 범죄자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중범죄자를 추적할 거지 가족을 추적하지는 않을 겁니다. 범죄자를 추적할 거지 어린이를 추적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당시 ICE가 사람들을 찾는 주된 방법은 직장 급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는 거였어요. 어떤 마을에 서류 없는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중 일부는 범죄 기록이 있을 수도 있죠. 지역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면 ICE에 연락하고 ICE 요원들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경찰서들이 이 방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민 단속기관이 아니라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다라는 거죠. 서류 없는 주민들이 경찰을 무서워하게 되면 범죄 신고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니까 지역 치안이 오히려 나빠진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도시들이 보호도시라는 정책을 선언합니다. 예전에 이게 ICE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이민자 천국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역 경찰이 서류 없는 이민자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겠다는 겁니다. 보석금을 낼 수 있으면 풀려날 수 있고 ICE가 올 때까지 더 오래 붙잡아두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오바마가 수많은 사람들을 추방하는 동안 이민을 둘러싼 정치적 담론은 점점 더 극단화됩니다. 2016년 한 후보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했죠. 멕시코가 사람들을 보낼 때 최고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죠. 트럼프가 승리하고 그의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ICE의 체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만 타깃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작전 중에 우연히 만나는 서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체포할 수 있게 됐어요. 이를 부수적 단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ICE 급습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텍사스의 한 주택가를 포위하고 편의점에서 서류 확인하고 한 번에 100명 이상을 체포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런 작전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전조라고 ICE 관계자들이 직접 말했어요.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법원으로부터 계속 제동을 받았습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시도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고 수정하고 또 수정했지만 계속 위법 판결을 받았어요. 보호도시들의 연방지원금을 끊으려 했지만 역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입국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 했지만 이것도 법원에 막혔죠. 트럼프 1기는 법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실패에서 배웠어요. 다음번에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됩니다. 바이든 집권 초기 국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부분적으로는 반이민 정책을 펼치던 트럼프가 물러났다는 소식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코로나19가 중남미 경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코로나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극복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추방됐지만 외교적, 법적, 물리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기다리며 미국에 임시로 풀려났습니다. 동시에 바이든은 트럼프 시대의 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신규 입국자들을 심사도 없이 즉시 추방하는 정책이었어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통계가 부풀려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시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그래프는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거의 암살당할 뻔했던 그날도 트럼프는 이 그래프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아마 2천만 명일 겁니다. 우리 남부국경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침공입니다. 침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2019년에는 합법 이민자가 중대한 범죄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15에서 20%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그 수치가 2배로 뛰어요. 미국인의 3분의 1이 이제 합법 이민자조차 범죄자로 의심하게 된 겁니다. 이민자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어냈고 경찰과 주먹 다짐을 벌이는 사건들을 강조하고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4,919명이라는 숫자를 던지고 도시를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의 애완동물을 훔쳐서 죽여서 먹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잠깐 여기서 진짜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없는 이민자들이 정말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까요?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건 서류 없는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시민들보다 범죄를 훨씬 덜 저지른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수감될 확률이 절반밖에 안 되고 폭력 범죄율도 의미 있게 낮습니다. 심지어 외국 태생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서 재산 범죄와 폭력 범죄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들은 항상 추방 위협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법을 어기면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언론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을 보죠. 페루 출신 불법 이민자가 살인을 저질렀다. 또 다른 서류미비 농장 노동자가 끔찍한 범죄로 기소됐다. 같은 헤드라인들 말이죠. 트럼프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2024년 대선 캠페인의 핵심 공약을 내세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 큰 추방작전. 그리고 그는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미래는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대담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고 더 강하고 더 풍복할 겁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실패했던 것들을 모두 학습했기 때문에 취임 첫날부터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난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망명을 중단시켰습니다. 18세기 전쟁법을 부활시켜서 갱단원들을 추방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적법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확대했죠. 이민 판계지들에게 망명 신청자들을 심리도 없이 신속히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임시 보호 지위를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스스로 추방되는 사람에게 $1,000를 주겠다는 퇴직 보너스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고도 떠나지 않으면 하루에 $1,000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천년에 100만 명 추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국경에 오지 않는 겁니다. 오바마 시대에 추방자 총수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국경에서 잡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국경에 거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100만 명을 추방하려면 미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ICE의 차례입니다. 연방 요원들이 전국적으로 급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ICE는 학교나 교회 같은 민감한 장소도 피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누구든 단속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처음에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FBI, 마약 단속국, 주류 담배 화기국 단속국, 연방보안실체 같은 다른 연방기관에서 수천 명의 요원들을 차출해서 ICE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중요한 법 집행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서류 없는 이민자를 잡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어디서든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식당에서 총을 들고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왔어요. 조장에서 불안해하는 직원 가족들이 소식을 기다렸죠. 심지어 3살짜리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도요. 갱단원을 타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체포된 사람 중 갱단원이 몇 명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서류 없는 이민자만 타겟이 아니에요. 영주권자도 체포됐습니다. 그는 적법한 거주자입니다. 요원들이 그를 묘지로 데리고 가서 여러 번 구타했어요. 규칙을 따라 출석한 사람들도 체포됐습니다. ICE는 날 22일 의무적인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한 20살 고등학생 딜런 콘트레라스를 구금했습니다. ICE 체포 통계 그래프를 다시 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지점에서 모든 선이 급증하죠. 그리고 스티븐 밀러가 ICE에 할당량을 부여한 시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ICE가 매일 최소 3,000명을 체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뉴욕시티 경찰격은 약 3만 6천 명의 경찰관을 두고 하루에 약 700명을 체포합니다. ICE는 약 6천 명의 요원으로 하루에 3천 명을 체포해야 합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그 압박의 결과가 이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줄 알고 체포했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치는 목격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던 여정이 아이들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차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서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우리가 처음 본 그 3가지 선을 기억하시나요? 유죄 판결받은 사람, 기소된 사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밀러가 할당량을 부여한 시점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의 체포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ICE는 추방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체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는 이 선들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측 가능했던 문제가 터집니다. 미국의 경제가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정 신업들은 그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고 기업인들, 특히 트럼프를 지지했던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본인이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공격적인 정책들이 매우 좋은 오랜 노동자들을 빼앗고 있다. 그 접자리들은 거의 대체 불가능하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본인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같은 날 ICE 관리자들에게 이메일이 갑니다. 농업, 식당, 호텔에서 작업장 단속을 중단하라. 범죄 기록 없는 부수적 체포 대상자 체포를 중단하라. 그래프를 보면 범죄 기록 없는 사람들의 체포선이 완만해지지만 여전히 올라갑니다. 할당량은 여전히 있고 모든 사람이 여전히 타겟이니까요. 제가 마리아라는 가명의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가 바로 이런 타겟이 된 사람입니다. 수년간 여기서 살고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수년간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용됐던 이 인구 집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십 년간 정부가 눈을 감아줬어요. 미국은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물론 정부는 최악의 최악을 추방한다고 말하죠. 미국 국민은 이런 범죄자들과 위험한 개인들이 우리 거리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범죄 기록 없는 체포 대상자 체포선을 보십시오. 정부는 이 거대한 인구 집단 온통을 범죄자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타겟이고 모두가 구대되고 추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현상일까요? 역사를 뒤져보다가 흥미로운 인용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민이 범죄의 원인이고 모든 새로운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야 한다는 테오리는 식민지 시대까지 오래된 이론이다. 이 말이 언제 쓰였는지 아시나요? 1931년입니다. 거의 1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이 수법이 얼마나 강력하고 외부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의회는 ICE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예산의 3배인 2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입니다. 구금시설 건설에만 450억 달러를 배정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ICE가 훨씬 더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겁니다. 그 결과는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의 삶이 뒤집히는 것이고 가족이 갈라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 범죄자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 자신의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범죄자가 주요 타겟이 아닙니다. 이민자의 아들이 이끄는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이민자가 이 이상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나라는 덜 미국적인 게 아니라 더 미국적이 됩니다. 이민을 정말로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을 이민자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요새 미국이라는 메시지를 밀어붙이면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엘살바도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사람들은 미국을 예전처럼 자유의 등대로 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